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환율도 폭등하고 물가도 폭등하는데 이재명이란 비읍시옷 이 병신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정청래하고 당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그저께 이 새끼가 9박 10일 해외여행, EU여행 갔다 와가지고 기자들의 지 성과를 브리핑하면서 정청래 보고 왼수라 그랬습니다. 패거리 패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또 질문한 게 있죠. 어떻게 할 거야? 대한민국 지금 물가가 높은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새끼 정신이 이상한 새끼예요. 이 영상을 두 번에 나눠서 찍는데 이번 영상은 부동산만 대해서 찍고 다음 영상은 물가와 환율에 대해서 찍습니다. 이놈 1년 동안 대한민국 민생고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부동산 잡는다고 별 지랄 연병,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데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도 일부 동탄을 중심으로 한 수지 같은 것들이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못하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하나 채로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불과 문재인 시대만 해도 2030들이 가서 일해라. 공기업이나 대기업만 원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취업하고 외노자들이 일하는 데서 외노자들이 너희들 3대 업종을 다 뺏어가니까 그런 데 가서 일해라. 2030 너희들은 의지가 없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시대는. 근데 지금 이것은 이재명이가 찬란하게 금자톱을 쌓은 2030에 차별합니다. 이 기가 찬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양극화가 벌어지고 초격차가 벌어지지만은 그게 국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부동산 잡는다고 연병 지랄 공갈 협박을 하더니 2030들이 더 집을 못 가지게 하고 2030들이 전부 다 월세로 쫓아버렸어요. 2030들을. 삼전릭서 다니지 못하고 대기업이나 은행권 다니지 못하는 애들을 전부 다 월세하를 만들었어. 세계 최고의 월세하를 만들었다는 거죠. 원래 전세가 없애주면 전세 우리나라가 가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새끼가 전세를 없애야만이 부동산을 잡는다. 갭 투자를 못해서 부동산을 잡는다 했는데 전세 없애주고 전부 다 월세화로 돌려가지고 2030들이 이제 전세도 못 살고 월세만 살게 했다는 거죠. 이런 새끼가 대통령입니까? 원래 나라가 무너지고 정권이 바뀌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보수층들도. 경제 문제가 극에 달하고 민심이 흉흉하면은 그게 베네수엘라 같은 좌파 국가 이재명 같은 놈들이 돈 몇 푼 나눠주고 정신을 세뇌하고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유일무이하게 1945년 2차 종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유일하게 미국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인 자본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게 80년을 유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이 좌파 정책을 아무리 쓰고 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뿌리더라도 그것이 안 먹히고 사회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초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미래 세대인 2030을 죽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삼전 릭서 성과급에 대해 가지고 삼전의 S부분 노조들이 성과급
영업이익이 15%를 달라 할 적에 처음 그때부터 고고TV는 시행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양극화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박탈감, 상실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말고 며칠 전에 신은성이라는 한우 총재가 삼전릭서가 저렇게 막대한 성과급을 풀면은 그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골치 아프다. 금리는 인상해야 되는데 삼전릭서의 성과급 때문에 물가 부동산이 앙등이 나타나는 거를 자기도 골치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삼전릭서 애들 몇만 명만 사회 초부자로 올라섰고 그것이 같은 2030, 4050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만든 놈이 이재명이라는 놈이고 김영환이라는 노동부 장관 놈이고 이재명 정권이고 민주당이라는 것을 이제 2030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이재명을 칠 겁니다. 고고TV는 부동산 유튜브도 아니고 정치 시평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죠. 응?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삼전릭서 애들이 영업이 12%를 현금으로 가져오고 주식으로 가지고 하는 거를 10년 동안 받아먹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DRM 사이클은 10년 동안 갈 수 있어요. 그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삼전릭서 다니는 놈들만 부자가 되고 그 외에 2030과 직장인들은 박탈감과 열패감으로 월세하러 쫓겨난다는 거죠. 지금 지난주 동안부터 지지난주도 핫하게 이슈로 떠오른 게 뭡니까? 동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지지난주는 1.98% 2% 오르더니 제가 영상에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2%가 오르면은 연간 단위로 270% 오르는 거다. 복리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2.2% 올랐습니다. 동탄이. 그래서 실세건이 지금 난리가 났다. 삼전릭서 그 성과급이 내년까지 50조가 풀린다. 이 50조가 경기 남부권 서울 외곽에 부동산 폭등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물가를 앙등시킬 것이다. 이제 와서 이지랄 합니다. 삼전릭서 상여금에 대해서 고고TV 같은 개인인 필부가 소리를 꽥꽥 치면서 말이지 열받아서 이 방송을 할 적에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가지고 내년까지 말이야 삼전릭서 상여금이 50조가 풀려 삼전릭서 말이야 주택자금 대출이 사실상 무이자로서 그것도 뭐 이 30조가 풀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만든 놈이 이재명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니까 김용범이라는 놈이나 정부 관료들이 뭐라 그럽니까? 김용범이 어제 나와서 아가리를 갖다가 씨부리기를 아유 삼전릭서 역대급 반도체 호황이라서 우리는 말이야 그 반도체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양도세, 보유세를 중과할 수뿐이 없다. 또 이지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삼전릭서 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김용범이라는 새끼나 이재명이라는 새끼나 노동자들이 뭐 돈 많이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사회로 환원해야 되고 전 국민한테 나눠줘야 되고 전라도로도 가야 되고 농민한테도 가야 되고 하청업체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김용범의 새끼가 이제 막 머리가 띵띵 아픈가 보죠. 반도체로 풀린 돈이 부동산에 쏠림을 해서 막아야 되니까 양도세 보유세를 중과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말이야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차량으로 대한민국 GDP가 2자릿수로 성장할 것이다. 벌써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 성장률이 2자릿수였죠. 9점 몇 프로인가 10점 몇 프로였죠. 그들은 그 돈을 벌으면은 그 소속 회사에 주지 않고 계속 재투자가 들어가고 외환을 쌓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새끼는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가 저렇게 하락이고 세수가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거 한 120조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긴축 재정을 하는 건 바보다. 병신이다. 이럴 적에 돈을 뿌리면서 그걸 갖다가 재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재투자가 결국은 이놈들은 반도체 그 산업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3분의 2 이상 그냥 뿌립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김영우배라는 새끼가 반도체로 번 돈은 말이야 부동산으로 흡수되면 호황이 오래 못 간다. 야, 이 새끼야. 부동산도 그것도 투자의 일종이고 소비의 일종이에요. 부동산에 뿌린다고 그게 왜 호황으로 못 갑니까? 이 기회에 부동산 또 잡겠다고 덤벼들죠, 이 새끼들이. 근데 이 부동산이 뿌리시는 것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금리하고 또 환율하고 또 시중 유동성, 통화의 공급이에요. 통화가 확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잡을 생각 않고 반도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과급으로 말이야 50조가 뿌려질 거니까 또 사내 대출로도 30조가 뿌려질 거니까 그거 말이야 부동산으로 가면은 호황이 오래 못 가.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이 새끼가? 양도세 강화하겠다, 보유세 징벌적으로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등신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 새끼야 반도체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새끼야? 기가 찬 세상을 만났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아마 썸네일을 그렇게 달았을 거예요. 이재명 1년 동안 유일하게 금자탑을 쌓은 거. 월세 세계 1위. 월세 상승률 세계 1위. 월세와 선진국으로 가입했다. 그렇게 아마 달았을 거예요. 동탄부터 이야기하죠. 동탄이 지금 삼전익선 몇만 명이 근무하는데 한 10여만 명, 15만 명 근무하는데 그래 가지고 난리 났어요. 동탄이 안 그래도 말이죠. 3040들이 주력이고 원래도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가 비쌌는데 뭐 2주 만에 3억이 올랐다. 5개월 만에 6억이 올랐다. 금탄이 됐다. 동탄이 아니라. 그리고 그쪽에 말이지 계약을 하고 매도자가 계약 해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리고 삼전닉사가 한 3, 4년 동안은 돈이 풀리기 때문에 성과급 사내 대출 주택자금으로 풀리기 때문에 외부인들로 나와서 막 집을 사들기 시작한다. 그게 동탄만 가는 게 아니다. 기영이 삼성전자가 있고 기영도 그렇다. 또 동탄에서 좀 떨어진 수지라는 것도 시어 3건이기 때문에 거기도 막 폭등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들만의 리그예요. 근데 이들만의 리그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전체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지금 강남은 그렇게 강남 3구나 용산구는 그렇게 안 오르는데 이쪽만 유독 오르는 것이냐?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중 유동성이 풀리고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사기꾼이고 부동산 정책을 개족같이 하니까 강북도 금광구도 동탄은 그냥 삼전익서 성과급과 주택 사내자금 대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부동산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젊은이들이 3040은 뭐 고고TV 나이에 비하면 젊은 애들이니까 그들이 다 눈치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타지도 못하는 동탄도 못 사고 금광구도 못 사고 노도강도 못 사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기준이 뭡니까? 삼전닉서를 대표하는 상여금, 금융권 대기업을 대표하는 상여금, 성과급을 못 받는 애들은 그거마저 못한다는 거예요. 금광구도 못 사고 노도강도 못 사고 동탄도 못 사고 기흥도 못 사고 수지도 못 사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고 중견기업을 다니고 대기업인데 그렇게 상여금도 높지 않은 데를 다니는 애들은 그냥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고 전세는 물건은 없어지는데 그들은 전세도 쫓겨나고 그냥 눌러앉으려고 개인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전세 간신히 살고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쫓겨난다는 거죠. 전세에서 쫓겨나가지고 왜? 이 새끼가 그냥 보유세 양도세를 이렇게 족같이 그냥 징벌적으로 살인적으로 때리려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전세금 올려서 전세금 올려서 보유세 양도세 마련하려고 그러고 월세를 올려서 보유세 양도세를 마련하려고 그러고 그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보다 지금 보면 전세값이나 또는 월세값이 더 훨씬 더 폭등을 한다는 거죠. 그런 2030들이 상위 10%들 많이 잡아서 상위 10%들 우리나라 상위 10%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천만 인구 중 50만이나 돼요.
그들이 쉽게 말해서 삼전에서 상큰가 받는 애들, 삼전 다니는 애들, LG 다니는 애들, SK 다니는 애들, 대기업 다니는 애들, 공기업 다니는 애들, 일부 공무원들도 다 저리 대출이 되고 금융권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만 그래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이재명 1년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조금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부동산을 갖다가 잡는다면서 더 폭등을 시키고 전세를 없애고 그죠? 월세로 돌리라 그러니까 그 외에 8, 90%그 청년들은 직장도 없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한 70% 갈걸요? 30% 정도도 제대로 정규직으로 채용 못할걸요? 아이고 1년에 최저임금 받는 그 정규직들은 그거는 아니 알바도 해도 그만큼 받으니까 정규직이라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 월세 짓누른 애들은 쫓겨나는 거야. 전세도 못 얻고 월세도 급등을 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막 서울 외곽으로 퍼져. 지금 강남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 강남 30평 40평 아파트가 보증금 10억에 월세 1,000만 원, 분당 같은 데도 보증금 5억에 월세 500만 원 이렇습니다. 외곽도 마찬가지예요. 외곽도 말이죠. 보증금 3억에 월세 300, 막 이럽니다. 30평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원룸들이 말입니다. 빌라 원룸들, 다주택 원룸들이 60만원, 70만원, 100만원 합니다. 강남이나 분당 이런 데가. 그런데 그게 오피스텔을 하나 들고 원룸 아파트를 얻으려면 말입니다. 월세가 150만원, 200만원 막 이렇습니다. 이게 불과 몇 배가 뛴 거예요. 이재명 1년 동안. 이게 외곽으로 나오고 대학가에도 이제 막 침투가 되고 월세 앙당화가. 근데 청년층들은 지금 임금이 오르진 않아요. 청년층이 받는 임금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 인상률만. 대부분의 알바 인생이고 임시직 인생이니까. 근데 그 직장마저도 제조업이 망가지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 하나만 지금 하락인데 그거 외에는 다른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황폐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속인다는 거죠. 그 김영병이라는 놈이 이놈이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면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가리를 놀려야 되는데 이재명 새끼가 워낙 싸우려고 생각이 없고 무식한 새끼는 이 새끼도 정책실장이라는 새끼가 하나만 보고 정책을 한다는 거죠. 큰일 났다. 부동산을 잡으려고 18 양도세 때리고 종합소득세 때리고 또 뭐야 그거 보유세 징벌 주고 해도 이게 안 잡히네. 다주택자 다 팔으라고 그랬는데도 일부 팔고 일부 안 파네. 매입임대주택 일부 팔고 일부 안 파네. 이게 이제는 비거주 일가구 주택도 조지려고 그러는데 저것들은 시발 이재명 새끼가 선거에 쓰였으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 핑계 갖고 나온 게 반도체가 화랑이야. 거기서 돈이 나무 몰려. 그 돈이 성과급으로 나왔어. 걔들이 막 15억 20억 아파트만 쑤시고 다녀.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하락이야. 부동산 하락으로 하면은 경제가 위험해.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데 때려잡을 방법은 없고.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중가 아파트. 얘가 말할 때 중가 아파트는 10억이었어요. 근데 10억이 중가 아파트가 지금 17억 18억이 돼 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탄의 폭등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17억 18억짜리는 뭐 내가 언제 뭐 대출 안 해준다 6억까지 해줬다 사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위에 있는 상위 아파트가 또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효과도 없고 악영향만 미치고 족같은 생활을 해가지고 족같은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물가 부동산 그러는데 절대 안 잡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 원래 예고돼 있던 거고 집 하나 살 수 없고 아무리 저축을 해도 월세를 못 벗어나고 월세 못 벗어나는 것도 좋아. 뭐 2030 청춘들이 뭐 우리 세대도 그랬지만은 뭐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고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1년에 3천만 원 벌고 4천만 원 벌고 월세로 갖다 2천만 원 갖다 받고 나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고 2030들이 저축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재지는 것 같고 재테크에 뒤지는 것 같고 포모가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영끌로 말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걸로 2030 애들이 말이죠. 빚내서 마이너스 건을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빌라 같은 거 사가지고 폭망했는데, 이제는 말입니다. 얘네들이 삼전릭스 산다고 말이죠. 연걸을 하고 비투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장한 놈이 이재명이란 놈이고, 김용범이란 놈이고, 구윤철이란 새끼예요. 이런 새끼들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이런 새끼들이 청와대 경제실장이고, 이런 새끼가 부총리인데, 젊은이들이 고생하고 젊은이들이 이게 사실적으로 탄압이라고, 이거 젊은이들이 탄압받고 전 국민이 말이죠, 정신없이 말이야 비투 연거래 말이야 주식 투자하면서 나라가 지금 막 뒤죽박죽하고 그 과실을 따먹는 애들이 결국은 누굽니까? 결국 삼전릭스 다니는 직원 회사원들이라는 거죠.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2030들이 시드머니 자본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2030들이 뭐 일부는 1억 2억을 갖고 있을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애들. 근데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다니고 일반 직장 다니는 애들은 그들이 시드머니가 뭐 1억이 되겠습니까? 2억이 되겠습니까? 기껏 해야 몇 천만 원입니다. 그들이 거기에다가 말이야 신용 얹고 말이야 ETF 레버리지 얹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삼전릭스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실은 누구한테 갑니까? 쉽게 말해서 5천만 원을 투자한 애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한 달 전에 들어가가지고 100% 200% 수익을 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주식 투자자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지 주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그 결국은 소득을 그 젊은 애들이 연골로 들어가고 노인네들도 연골로 들어가고 뭣도 모르고 삼전에서 사는 애들 그건 결국은 삼전릭스가 이익이고 그렇잖아요. 그 주식가가 올라오면 삼전릭스 직원들이 말이죠. 주식으로 보상받게 돼 있잖아요. 특히 삼성 같은 데는 걔네들만 돈 버는 거야. 또 누가 돈 봅니까? 국민연금이나 기관 애들이 막 그걸 끌어올렸으니까 언젠가는 패대기 칠 거지만은 패대기 치는 순간 개미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면은 가만두고 김용범이라는 새끼가 반도체로 돈 벌었으니까 부동산이 흡수되면은 호황이 물어보고 야 이 새끼 호황 오래 안 가 이 새끼야. 이게 볼륨버거에서도 말입니다. 한국의 삼전릭스 투자 열풍, 삼전릭스 성과급에 대해서 한국 큰일 났다. 저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고 집값 인상을 유발할 것이고 세계가 지금 평하고 있는데 한국 놈들만 지금 성과급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사면은 보유세 땡기자, 정부세 땡기자, 양도세 땡기자 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이 정권은.